더불어 해외 소식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외화벌이의 수단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가 하면요. 러시아에 지금 2만 명, 공식적으로 북한이 보낸 사람입니다. 중국에 19,000명, 이 두 군데만 해도 4만 명쯤 되지요. 몽골에 한 2,000명, 그리고 중동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카타르에 1,800명, 쿠웨이트에 5,000명, 오만에 300명, 아랍에미리트에 2,000명이 있답니다. 폴란드에도 한 500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폴란드 노동자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가 있는 모습이요 있었는데, 그들끼리만 생활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열악한 시설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요. 아프리카에도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앙골라, 이디오피아에 이 몇백 명 단위로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루에 16시간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한국 대통령이요, 정말로 유엔에서 연설을 해서 북한 동포의 노예 노동을 문명 국가들이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만 명 이상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서 매년 김정은에게 12억에서 23억 달러, 약 1조 3,500억에서 2조 6천억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핵자금으로 가서 핵도발을 하는데 주요 시드마니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성공단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1년에 주는 게 1,000억이 안 되는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한번 1.5조에서 2조, 2.5조까지의 비용을 만들어 준다 하면 그 돈이 지금 10년 쌓였다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최소 50조 이상은 되고 최고로는 100조도 넘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들이 유엔의 인권조사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만 명은 보수적이라는 거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파견한 사람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짐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작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받은 돈 중에서 당국이 뺏어가는 돈이 두세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중동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실상을 다룬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카타르가 이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중동의 카타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더운 중동에서 월드컵을 하니 얼마나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카타르 전체가 공사판인데 여기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먹고 자지도 못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그 시설도 매우 열악하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곧바로 북한 정부로 가서 북한 정부가 자기들이 대부분 떼어가고 일부만 이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온갖 명목으로 해외 노동자들에게 강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자기가 쓸 돈이나 집에 보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부업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이 간 러시아에서만 2만 명이 나무 베는 벌목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벌목한다는 게 굉장히 추운 데서 고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북한 노동자들이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해외 노동자들의 정언에 따르면 임금의 90%가 월세나 식비 등으로 북한의 기관에서 떼가고 10%만 현지 화폐로 노동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일을 하고 평균 받는 돈이 120에서 150달러인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가 북한 김정은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은 지금 북한이 은행 거래가 상당히 막혀 있으니까 외화를 들고 직접 운반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평균 3년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뭉칫돈을 직접 들고 움직이고, 그래서 북한으로 대량 현금 유입이 은행 금융거래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휴먼 델리버리에 의해서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현금 25,000달러를 가방에 숨기고 비행기를 타려던,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려던 북한 사람 하나가 체포되었고요. 3월에도 33,000달러를 가지고 가던 북한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서 중국 북경으로 가려던 북한인 2사람이 얼마 전에요, 16만 8천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돈은 착취당하고 하니까 분신자살, 투신자살, 이런 사람이 끊이지 않고, 중동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서 말라리아 황열병에 시달려서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안보리 결의로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요, 북핵 국면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착취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이 전면 수출 중단을 요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제 일본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 이제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같으면, 한국 같으면 원내대표격 아니겠습니까? 그 간사장이 6일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67년 사토 총리 당시에 핵무기의 보유나 제조나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표명했고, 71년 국회 결의를 한 이후에 이것이 국가의 기조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을 깨고 일본 땅에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자라는 쪽으로 일본도 바뀌고 있는 거죠. 이 이시바라는 전 간사장은 일본의 방위상을 했던 군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미국의 해구산으로 일본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일본 국내에 핵무기를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논의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가 장거리 발사할 수 있는 ICBM이나 또 핵 잠수함이나 또 기타 우리의 전략 폭격기가 핵을 달고 우리의 우방이 공격하면 언제든지 똑같은 보복을 해줄 거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핵을 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뉴클레어 엄브렐러, 즉 핵우산을 씌워줄게. 이 안에 들어있으면 핵이 너희 땅에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으니 일본 땅에도 핵무기가 들어와야 된다. 감정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일본 이 여론이 흐를 건데, 하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이 되겠는지 우리도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일본이 핵을 가지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유일한 비폭국 일본이 핵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도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해 일본의 핵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핵을 독자 개발하지는 어렵더라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스유키라는 자민당 총재 외교 특보가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에서 앞서가는데 일본이 과거처럼 이런 것을 가지지 않아서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베 측근들이 지금까지는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가져서 중국이나 북한 적 기지에 대한 공격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만 조금씩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이 지금 핵무기와 그리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가지는 알레르기는 한국보다 몇 천 배 심한데,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ICBM 가지자, 뭐 핵무기 들여다 놓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은 이 와중에 좀 너무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려서 시끄러웠다가 지금 다시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부모를 따라온 청년 중에서 이제 취업할 나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법 체류나 취업을 이렇게 유예해주는, 즉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다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2012년 자신도 케냐 유학생의 아들로 태어난 오바마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방이 유예되고 직장도 구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방 선언을 했는데요. 대상자가 히스패닉을 포함해서 80만 명이고 한인 중에도 15,000에서 18,000명까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 중에 20대 초반에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 18,000명이 한국을 돌아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20대 중반 한인 A씨는 부모 손에 이끌려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드리머라고 부르는 미국 체류가 허용된 불법 체류자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불법 체류자인 부모와 형제들은 최근에 영주권을 획득을 했지만 그는 21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취득 특례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영주권을 주는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이렇게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인이 된 사람에서는 영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의 일자리도 얻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약자가 다카입니다. 이 다카 때문이었는데 2년에 한 번씩 노동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 빼고는 갱신을 해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미국에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년 3월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야 되고 일자리도 놓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5일 다카는 위헌이라고 폐지를 공식 선언했고 세션스 법무장관도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유예를 두겠지만 그 6개월이 이제 끝나는 게 내년 3월이란 거죠. 의회가 이 기간 안에 다카를 입법화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면 80만 명이 지금 추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카 폐지로 미국 내 15,000명, 지금보다 좀 더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인 청년들의 운명도 촛불 앞에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들이 추방을 피하는 방법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결혼연령대에 이 공식 미국 거주 권한이 있는 처녀들은 온갖 총각들이 다 결혼하자고 난리를 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미국의 이 IT 업체들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반발을 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마 알짜 없이 이들에게 이 불법 추방을 하려 들 겁니다. 그럼 이 의회에서 과연 이 6개월 기간 안에 입법을 해서 다카를 합법화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공화당은 아마 거의 전체가 여기에 반대하고 공화당이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반대하게 된다면 입법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카에 해당되는 청년 중에는요, 취업자보다 한인 중에는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좀 더 많은데 이들도 지금 대상이 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한인 사회에 지금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점점 더 폐쇄된 사회로 가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국수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사회로 갈 것은 일정한 시대적 추세로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제는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을 가는 이런 풍조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한인들 중에서 이 IT 업체나 이런 쪽에 있는 학력이 높은 청년들이 많아서 그들 중에 이 다카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고급 인력이 많다라는 데 지금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어지러운데요. 이 문 대통령 아까 앞에 말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를 해야 될 때가 됐고요. 또 핵의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개발이나 핵의 재배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